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컴퓨터에 입문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컴퓨터에 있는 대표적인 5대 노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입문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K샘플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 볼까 합니다. K샘플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셔야 어떤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실 때도 스스로 파라미터를 조절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결과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K샘플러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파라미터는 총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시드 값과 스텝에 대해서 2개를 묶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2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드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난수 생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주사위 던지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시드 값이 이렇게 복잡한 숫자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시드라는 값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수 생성기, 즉 주사위 던지기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숫자랑 숫자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랑 1로 되어 있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시드 값을 1로 설정을 하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과 시드 값을 이렇게 큰 숫자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과 품질 차이나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여기서 사진을 한 장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시드 값을 다시 1이라는 숫자로 변경하고 사진을 만들어 보면요. 네, 이번에도 결과물이 잘 생성이 되었고 시드 값을 2로 변경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번의 사진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생성할 때마다 시드 값이 랜덤으로 바뀌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번의 Q를 돌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10번 할 때마다 시드 값이 계속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 숫자를 10 입력해 놓고 실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드 값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눌러 볼게요. 네, 시드 값이 순식간에 바뀌면서 10번의 Q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진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만들어 봤는데요. 이 사진은 Z 이미지라는 모델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만들 당시에 스텝 숫자, CFG, 디노이즈, 스케줄러, 샘플러 모두 동일한 값을 입력해 놓고 생성을 해놨고요. 입력했던 스텝 숫자, CFG, 디노이즈, 스케줄러, 샘플러 모두 그대로 고정을 해놓고 오직 시드 값만 바꿔서 다시 한번 사진을 생성을 해보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같은 프롬프트와 같은 파라미터들인데 최종 결과물은 조금씩 다르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시드가 6060, 602, 여기는 3, 여기는 4, 5, 6 이런 식으로 시드 값만 다르게 설정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라미터를 고정을 해놓고 시드 값만 변경을 할 때마다 결과물은 완벽하게 출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가 점은 만약에 내가 시드 값을 1로 놓고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출력된 결과물이 꽤 마음에 든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시드 값 숫자랑 가장 비슷한 값인 2로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랑은 사실상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시드 값은 난수 생성기에 집어던질 트리거 숫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시드 값이 1일 때랑 2일 때랑은 어떠한 연결고리나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디퓨전 모델 관련해서 논문 같은 거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관련 전공자나 석사, 박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잘 이해하고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시드를 3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3개의 사진으로 쪼개져서 전혀 다른 사진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죠. 시드 4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드에 대한 변경값은 초기 노이즈 분포에 대해서 처음에 만드는 도화지 캔버스를 다양한 형태로 랜덤한 출발선에서 출발시켜주는 그런 난수 생성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추가 질문을 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드가 달라지면 구도와 얼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노이즈 구간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초기 설정 값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텝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미지와 동영상 생성 모델들은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안개 낀 것 같이 뿌연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깎아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뿌연 화면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점점 선명해지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구조인데요. 이 스텝 숫자는 각 모델들마다 몇 단계의 스텝으로 진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내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기준값이 따로 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스텝 숫자라는 것은 정해진 값이 아니고 결국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확률에 기반해 있다. 그러니까 스텝을 많이 깎는다고 무조건 결과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각 모델마다 권장하는 적정 스텝을 입력을 해야 해당 모델이 학습한 대로 최고의 품질을 출력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Z 이미지라는 모델인데요, 컴퓨어에서도 공식 권장 스텝을 30에서 50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은 직접 하나씩 먼저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공식 가이드에서 권장하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단계별로 직접 이렇게 변경을 해보시면서 한 번은 30, 한 번은 40, 한 번은 50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괜찮았나 각자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텝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텝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나중에 100스텝, 200스텝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일정 구간 이상에서부터는 결과물의 차이가 없어지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결과물이 출력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CFG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CFG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프롬프트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모델들을 사용할 때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옐로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옐로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옐로우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화이트인지, 그 다음에 드레스인데 어떤 드레스인지,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CFG라는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의 내용을 얼마만큼의 강도로 진행을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시면 CFG 값이 너무 높으면은 얼굴이나 색감, 질감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는 스텝 숫자와 나머지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동일하고 심지어 시드 값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CFG 값만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CFG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것이 주인공이고 어떤 것이 배경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리고 입력했던 프롬프트는 이 여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CFG가 1인 경우에는 이 여성에 대해서 표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FG가 3일 때는 Z이미지라는 모델에서 권장하는 파라미터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진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FG 값이 4인 경우에는 좀 더 여성이 주인공처럼 잘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CFG가 5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7, 9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에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CFG 값이 3인 경우에는 마치 잡지나 화보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중국계 미인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FG 값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맞게 조금 더 한국계 여성의 얼굴로 표시가 된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FG 값이 7로 될수록 뭔가 얼굴 표정이나 어떤 인체 비율 같은 것들이 점점 더 과장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CFG가 9 값으로 되니까 얼굴에 있는 보조개라던가 이런 미소 같은 거를 반영을 해줄 때 과도하게 표현이 돼서 오히려 사진이 어색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CFG는 프롬프트 압력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Z이미지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LTX 2.3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도 보면은 모델이 디스틸드 이렇게 써 있는데요. 터보, 디스틸드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원래는 사진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스텝이 보통 30스텝, 많게는 50스텝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스텝 숫자가 너무 높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4번 또는 8번만 스텝을 거쳐도 최종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경량화 튜닝이 된 모델들을 터보 모델 또는 디스틸드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모델들은 특징이 CFG 값을 1로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왜 1로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모델들을 만든 개발진들이 최적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본 설정 값으로 놓고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보시면 스텝 숫자도 이렇게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스텝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모델들은 CFG 값을 1로 놓고 쓰는 게 기본 값이다. LTX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보시면 CFG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형님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수식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영상 이미지 생성 모델들, 즉 디퓨전 모델에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CFG에 대한 계산식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CFG에 대한 결과값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고 결과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CFG 스케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입력하는 CFG 값입니다. 자, 그런데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면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입력하는 CFG 값이 1인 경우에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1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앞에서도 이 부분이 숫자가 1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그 다음 숫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를 지워줘도 상관이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1은 0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0을 곱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것만 남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결과값이 결국에는 긍정 프롬프트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려운 설명 끝났습니다, 형님들. 자, 쉽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CFG 값이 1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과값이 긍정 프롬프트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Z이미지 터보라는 모델을 사용할 때 CFG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긍정 프롬프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긍정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라. 부정 프롬프트는 아무리 입력해봤자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부정 프롬프트는 아무리 입력해봤자 필요가 없고 작동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프롬프트는 따로 이렇게 부정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해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컨디셔닝 제로아웃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편인데요. 컨디셔닝 제로아웃이라는 노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반환을 한다, 이런 노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Z이미지 터보 같은 모델은 CFG 값이 1이고 긍정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구조이고, 부정 프롬프트는 받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컨디셔닝 제로아웃이란 노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K샘플러가 이렇게 뭐라도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작동을 하니까 그냥 땜빵식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컨디셔닝 제로아웃이 싫다 그러면은 그냥 프롬프트 입력한 노드를 하나 추가로 만드셔서 여기서 긍정 프롬프트니까 초록색, 밑에서 부정 프롬프트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부정 프롬프트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CFG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프롬프트에다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긍정 프롬프트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비슷한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예전에 디노가 이런 거 뭔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사전 찾아보시듯이 다시 오셔가지고 영상을 돌려보시면은 그때는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 조건은 계산하지 않고 오직 긍정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CFG 값을 1로 두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을 하면은 긍정 프롬프트만 계산을 하고 부정 프롬프트는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 속도가 내부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터보 모델이나 디스틸드 모델을 개발할 때는 개발진들이 CFG 값을 기본적으로 1로 잡고 긍정 프롬프트만으로 영상이나 이미지가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면은 다른 워크플로우를 보실 때도 보는 눈이 길러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파라미터 소개는 샘플러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드가 출발점이고 초기 노이즈를 구성하는 도화지라고 설명을 드렸으면은 샘플러는 이동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는 나머지를 모두 고정시켜 놓고 시드만 변경해서 결과물을 보여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시드를 포함한 나머지를 모두 고정을 해놓고 샘플러만 바꿔가면서 최종 결과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샘플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정말 많은 다양한 샘플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날 잡고 하나씩 직접 다 눌러보시면서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생성 속도가 빠른 Z이미지 터보 같은 모델을 통해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다 눌러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고정을 시켜놓고 오직 샘플러만 바꿔가면서 생성해본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드 값과 CFG, 스텝 숫자 모두 동일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각 단계별로 샘플링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서 나갈지 결정하는 수학적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샘플러라는 것은 어떠한 샘플러가 가장 좋은 것인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해당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델은 어떠한 샘플러가 가장 잘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인데요. 각 샘플러마다 결과물에 대해서 디테일 차이도 있고 최종 결과물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Z이미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샘플러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로로 만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한 사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DPM 풀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칠면서도 옛날 사진 같은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이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파라미터는 스케줄러인데요. 이 스케줄러라는 것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떤 순서와 간격으로 줄여나갈지 정하는 값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끝나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멀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카라스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을 때 처음에 도화지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결과물로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기울기의 각도와 어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샘플링을 진행할지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스케줄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실제로 스케줄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K샘플러에는 기본값으로 이렇게 스케줄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베이직 스케줄러라는 노드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케줄러와 프리뷰 시그마라는 노드를 불러올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뭐하는 노드인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시그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스케줄러에서 심플 값을 입력을 하고 스텝 숫자를 8로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는데요. 보시면 왼쪽 상단에 1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0이라는 숫자까지 내려오게 되고, 가로로 되어 있는 X축 같은 경우에는 총 스텝 숫자가 8단계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텝 숫자를 8단계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된 거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100%부터 시작을 해서 약 4단계의 스텝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약 80% 구간까지 그림을 깎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기울기가 급격해지면서 총 4단계 만에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스케줄러를 한 번 더 바꿔보죠. 스케줄러를 바꿔서 다른 걸로 바꾸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카라스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해봤는데요. 이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초반 구간은 훅 건너뛰어 버리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샘플링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심플 스케줄러처럼 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57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신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스케줄러만 바꾼 상태에서 만든 사진인데요. 심플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스케줄러라서 안정적으로 무난한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질감이 거칠거칠하고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듯한 그런 질감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카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잔상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고 사진이 미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심플 스케줄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심플 스케줄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8단계 스텝이 진행되는 동안에 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샘플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통 Z이미지 터보 같이 이런 디스틸 모델, 터보 모델들은 초반에 구도를 빠르게 형성을 하고 마지막에 디테일을 그려주는 단계에서는 빠르게 넘어가면서 최종적인 디테일은 금방 끝낸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는 부분, 시그마 값이 0.8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소 요구 조건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노멀 스케줄러인 경우에도 결과가 괜찮았잖아요. 약간 옛날 사진처럼 보이긴 했는데 사진이 나름 매력이 있었습니다. 노멀 스케줄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훅 떨어지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너무 급격하게 정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뒷정리가 약간 덜 끝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약간 거칠지만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카라스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반 구간에 인체 구도나 사진 비율 같은 걸 잡아주는 구간이 너무 부족하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후반부 부분에서만 샘플링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구도 같은 게 잘 안 잡혀 있고 최종적인 디테일만 마무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른 스케줄러도 한번 살펴보면요. 익스포넨셜 스케줄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초반에 구도를 잡아주는 구간을 건너뛰고 후반 부분에만 샘플링이 몰빵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잔상이 많이 생기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타 스케줄러 한번 볼까요? 베타 스케줄러도 결과가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베타 스케줄러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초반에 1, 2, 3, 4 약 0.8 시그마 이상 구간에서 4번의 스텝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샘플링이 진행된 것이 심플 스케줄러랑 약간 비슷하죠. 다만 기울기 각도 같은 게 미세하게 달라서 최종 결과물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타 방식의 스케줄러가 뭔가 더 자연스럽고 AIT가 덜 나는 사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심플 스케줄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정상적이고 무난한 사진이고 베타 스케줄러는 사람이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이 꽤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다음에 노멀 스케줄러는 약간 미완성된 사진처럼 보인다, 이렇게 리뷰를 남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 설명은 dNoise라는 값인데요. 쉬운 개념으로 원본 유지 비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디노이즈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대로 사진을 한 장 만들어 보면요. 네,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디노이즈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시드 값을 생성할 때마다 고정이 되도록 픽스로 바꿔주고요. 이번에는 디노이즈 값을 0.9로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노이즈 값을 0.5로 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이 이렇게 미완성된 채로 끝나버렸는데요. 이번에는 0.3으로 놓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니까 형체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노이즈 상태가 그대로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8 정도로 해볼까요? 네, 0.8 정도로 하니까 그래도 잘 생성이 되네요. 그럼 과연 디노이즈란 게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면은 다시 이 시그마 프리뷰 노드로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스케줄러는 심플로 고정해놓고 스텝은 8로 고정을 해놓고 디노이즈만 변경을 해서 시그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디노이즈 값이 1인 경우에 시그마 상태이고요. 이거를 0.7로 바꿔볼게요. 0.7로 바꾸고 실행을 눌러보면은 네, 시작 지점이 1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대략 0.9 정도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0.5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0.5로 놓고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대략 0.8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샘플링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디노이즈 값이 0.5면 대략 50%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진 않고 스케줄러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스케줄러를 바꾸고 눌러보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익스포넨셜로 놓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0.5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그려지게 되고요. 심플로 하는 경우에는 0.8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노멀로 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스케줄러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노이즈 강도를 0.5로 놓으면은 대략 절반 부분부터 새로 그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스케줄러를 놓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디노이즈 값을 0.3으로 놓으니까 대략 60% 구간에서부터 실제로는 다시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만들어 보니까 사진이 꽤 이쁜 것 같은데요. 프롬프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캡처 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신 거를 제미나이한테 주고 이거 글씨로 다시 만들어라 부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서 디노이즈 강도 조절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워크플로우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Z이미지 터보 워크플로우 관련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을 하나 생성해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초안을 잡아주는 사진을 하나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 구간에서 스케줄러는 심플로 들어가고 디노이즈 강도가 0.6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본 사진을 받아가지고 디노이즈 강도가 0.6으로 설정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원본의 구도나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중간에서부터 바텀을 이어받아서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채워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생성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간 단계부터 받아가지고 샘플링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업스케일링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0.2라는 숫자로 디노이징 강도를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면은 위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이렇게 한 번 더 다듬어지면서 마무리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뭔가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조금 아쉽다 이런 경우에는 디노이즈 강도를 살짝 올려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케줄러를 베타로 고정을 하고 아까처럼 대략 0.3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위쪽에는 시드 값이 모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앞 단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마지막 부분만 재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네, 다시 생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바꾸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베타 방식으로 하는 것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옷 같은 게 약간 찢어진 것처럼 잘못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위에서부터 좀 잘못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다시 바꾸려면 시드 값을 하나 올려가지고 생성을 해볼게요. 네, 다시 생성이 되고 있고요.
네, 결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치워보니까 이번에도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시드값만 바꾼 거고요. 이번에는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밑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지 볼까요? 네, 밑에서도 빈티지 스타일로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머리카락 질감 같은 것도 약간 다듬어졌고요. 그 다음에 피부 결이나 얼굴 같은 것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지 생성 모델, 동영상 생성 모델도 결국에는 확률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확률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AI로 동영상과 이미지를 만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확률 분포를 관리를 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확률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확률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면서 하나씩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구도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시드 값이나 프롬프트를 바꿔서 설정을 바꿔 보시고요. 뭔가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러면 스텝 숫자를 올리시거나 프롬프트를 좀 더 다듬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잘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면 CFG 값을 조금씩 올려보시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터보 모델이나 디스틸 모델 같은 경우에는 CFG 값을 올릴 수가 없고 그것을 항상 1로 고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워크플로우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몇 가지 워크플로우를 중첩시켜서 기존의 터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감이랑 안정성, 최종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걸 바꾸실 때는 샘플러와 스케줄러를 수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 디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지막에 업스케일링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오늘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Z 이미지 터보로 이미지 디테일을 보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모델인 LTX 2.3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2단계에서 업스케일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시그마 값을 입력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0.725, 0.421875, 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게 모두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수동 시그마 값을 복사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수동 시그마 값을 입력을 해보니까 0.725, 0.42187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노이즈 값을 입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시그마 값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도대체 매뉴얼 시그마가 도대체 뭐야 하면서 LTX 관련 워크플로우를 보시던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의문점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K샘플러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앞으로 어떤 워크플로우를 보셔도 직접 파라미터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내 입맛에 맞게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 사용자분들과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